안녕하세요, 신었습니다. 최근에 IT 테크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테크 채널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로도 제 영상을 여리저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이 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채널에서 조회수를 책임져주고 있는 영상도 테크 영상이 아니라 재테크 영상이거든요. 작년 말쯤에 올렸던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이거든요.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굉장한 주식 고수도 아니고 트레이더 분들처럼 시장을 마이크로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냉철한 실력도 없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좋은 기업을 고르고 시간과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스스로가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시장 대비 훌륭한 아웃퍼폼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영상에 와서 조롱을 하시기보다는 그저 어린애의 미천한 시드머니 낭비라고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연준의 QE 국면이 종료되기도 했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같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미 연준과 FOMC에서 결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주식시장, 특히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먹는 기술주, 성장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한국분들 많이 투자하시는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ASML 다들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있죠. 나스닥 3배 추종 지수인 TQQQ도 고점 대비 훨씬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제 주식 영상에서도 하락만을 기다렸던 듯이 등장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유튜브 자체 악플 필터링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악플들이 달려도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자기가 댓글 늠름하게 썼다고 생각을 그런 되게 사실은 알고 보면 쓸쓸하게 만드는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서 필터링 뚫린 분들의 댓글은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되게 감사하게도 제 재테크 영상들 싹 다 봐주셨나 본데 거의 모든 재테크 영상에 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내용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뿔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이게 악플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싫어요는 채널 확산이나 성장 알고리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연속 시청해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면 오히려 시청자와 채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채널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제 채널의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해주셨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댓글도 많기는 한데 하나만 꼽으면 뭐 지금은 수익률 반토막 났겠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이게 되게 어감이 애매한데 뭔가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미묘하게 완전 걱정은 아닌, 아니 그리고 애초에 남들 종목 수익률에 왜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런 부류의 댓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시비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막 성인이 되고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7, 8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가 많아진 것들이 확실히 체감이 되기는 해요. 최근 1, 2년 사이에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대세 상승장에서 진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의 하락만 와도 그저 그냥 패닉에 빠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남들 헐뜯고 애널리스트들 욕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최근에 나스닥 하락은 뭐 저도 짧으면 짧고 또래에 비하면 길다면 긴 주식 생활 중에 하락장 몇 번 경험해 보긴 했지만 사실 하락장은 언제 경험해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 당장 수익 실현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주식의 수량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에 찍히는 파랑 숫자가 참 언제 봐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장투형 계좌 말고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조금 과욕을 부려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꿈꾸는 중단기 스윙 계좌에 다 종목들이 퍼렁퍼렁 하거든요. 분명 매수 시점에서는 빨간색 글씨도 많이 보였고 플러스도 많이 보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고점에 물려버려서 가슴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제가 공부하고 진입해도 좋겠다라고 판단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유튜브들에 가서 화풀이하고 아니면 떨어진 종목 보유자들한테 가서 조롱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 내 인생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내 주식 계좌의 잔고 수량은 변하지 않거든. 내 인생 만족도만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슈카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니 대응을 할 수는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 제대로 오면 대응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그레이트 리셋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한순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 시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하락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현금 여력 있으면 줄줄하면서 이 하락장 버텨보도록 합시다. 막말로 10년 뒤엔 이거보다 올라 있겠죠. 미국은 그러니까. 근데 여담으로 한국장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 투자 스타일이 성장성은 좋으면서 우량한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장은
정말 믿을만한 우량주도 한순간에 물적 분할로 빈 껍데기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주 비친화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카카오 마냥 무지성 물적 분할을 단행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 기존 주주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금융 선진적이지 못한 문화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장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국장이 어려운 이유, 뭐 제가 다 실력이 부족해서죠 뭐. 그냥 주식 잘하시고 시장 언제나 이기시고 아웃퍼폼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이든 중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인도장이든 어디서든 다 수익 내고 잘 사시더라고요. 네, 그냥 저도 최근에 하락장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져서 그냥 넋두리 하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2022년 1월 동안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거의 월급이 매일마다 날라가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영 좋지만은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거품이 싹 거치고 가격들이 이뻐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종목 공부 열심히 해서 옥석 가리기 마치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성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